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9월 30일 9월의 마지막 거래일이죠. 오늘의 주식 레벨업 이민 멘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9월달이 어느덧 좀 끝났는데요. 조금 총평을 해보자면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9월달이었던 것 같습니다. 9월달에 들어오면 미국 시장이 약할 거니까 우리 시장도 조정을 받을 것이다 라는 얘기들이 지배적이었고, 심지어 9월 초, 한 9월 2일까지만 해도 저도 마찬가지로 시장을 보수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시장, 조금 현금을 가지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네, 맞아요. 왜냐면 전체적인 매크로로 봤을 때는 9월달 시장은 조금 긍정적으로 보지 않았는데, 제가 정확하게 기억나요. 9월 1일날 급락이 나왔고 9월 2일날 반등이 나왔고 9월 3일날부터 랠리가 시작됐어요. 그래서 9월 3일날 장마감 방송에서부터 저도 포지션을 바꾸겠습니다. 시장 강합니다. 이대로 간다면 박스권을 돌파할 수 있어 보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9월달 미국 시장도 급락이 나오지 않았고 오히려 사상 최고치를 갔고요. 우리나라 시장도 상당히 뜻깊은 3316포인트를 넘어서 신고가 영역을 뚫는 정말 기염을 토했던 기분 좋았던 9월달이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9월달을 왜 이렇게 좀 기분 좋게 설명을 마무리를 짓고 9월달에 대해서 의미를 좀 많이 부여하고 싶냐면, 말 그대로 코로나 이전의 정고점을 넘었다라는 사실이 저는 너무 되게 기분이 좋았거든요. 그게 우리 계좌가 무조건 막 다 빨간색으로 물든다 막 이런 것보다도 지수가 일단은 신고가 영역으로 넘어가게 되면 3등주, 4등주, 심지어 꼴등주까지도 지수를 따라서 추종해서 올라올 수밖에 없어요. 물론 9월달 내에는 뭐 조방원, 그 다음에 뭐 전력기기, 반도체 중심으로 시장이 올라서 나머지 뭐 2차전지, 화학, 건설, 자동차, 특히 자동차 갖고 있는 분들은 정말 재미가 없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시장이 좋았던 6월달, 7월달에 하이닉스를 제외하고 반도체를 들고 있으셨던 분들은 굉장히 시장에 소외감이 들었을 겁니다. 저도 그때 당시는 삼성전자를 굳이 왜 들고 있냐로 설명을 드렸으니까요. 그렇지만 시장은 또 돌고 돌아서 지금은 삼성전자가 뭐 9만전자를 앞에 보고 있을 정도로 55,000원에서, 참 주식은 어렵고도 참 어려운 길인데, 지금 생각을 해보면 괜찮은 주도주를 내가 갖고 있으면 그때는 내가 주인공이 아니더라도 시간이 좀 지나면 언젠가는 내 종목, 내 업태도 주인공이 될 수 있구나 라는 그 교훈을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떤 테마를 좀 잡아가야 되는지 힌트를 좀 많이 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집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금값 사상 최고치 돌파했습니다. 온스당 3,800달러. 이게 뭐 온스당 3,800달러라고 하면 잘 안 와닿으실 텐데, 지금 한돈의 금값을 표현드리자면 64만 원이에요. 64만 원. 저는 금 투자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금을 언제 팔았냐면 25만 원, 30만 원대 팔았습니다. 그게 최고치인 줄 알고. 근데 지금은 한돈에 64만 원. 심지어 애기 돌잔치 뭐 반돈을 선물한다 그래도 32만 원이에요. 이젠 못하죠. 근데 이제 금값을 제가 왜 최고치 돌파를 첫 번째에 딱 적었냐, 금값이 올라가면요 역사적으로 은값이 같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9월달은 금보다 은의 상승세가 더 두드러졌고, 금이 올라가면 은이 올라가면 그 다음 뭘까요? 굴입니다. 근데 지금 금, 은, 구리 중에 가장 가격이 안 올라간 거 구리예요. 아마 이건 구리에 대해서 좀 관심을 많이 가지셔라 라고 설명을 좀 드리는 거고. 자, 금값이 사상 최고치 돌파한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이 미국 정부 셧다운 우려입니다. 미국 정부 셧다운은 연례 행사예요. 약간은 표현은 좀 그렇지만 유튜브니까 좀 강하게 표현하자면 그냥 연례 명절 같은 느낌입니다. 늘 항상 예산안을 통과시킬 때 셧다운, 뭐 일주일, 2주, 3주 셧다운이 된다라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 셧다운의 기간이 어느 정도일지는 우리가 꼭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이번 트럼프 정부의 이 연방 정부의 셧다운은 조금 다른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트럼프가 어떠한 강정책을 내놓냐면
이게 이제 트럼프가 공화당이잖아요. 그럼 민주당이 예산안을 반대를 하면 정부가 셧다운을 해버려요. 예, 쉽게 말씀드리면 동사무소 시청이 문을 닫습니다. 미국은. 그러면 트럼프는 여기서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아 그래? 민주당 너네들이 정부를 마비시켰으니까 그러면 필요 없는 공무원들 내가 자를게. 그래서 민심 자체를 민주당이 셧다운을 시켜서 공무원의 일자리를 줄어들게 만듭니다 라고 컨셉을 잡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셧다운의 기간이 가장 길었었을 때가 트럼프 1기입니다. 또 하필 그때도. 예, 근데 아마 이번에도 셧다운이 길게 진행이 된다면 주식시장에는 당연히 안 좋은 영향이 올 거예요. 근데 시장이 지금 사상 최고치이기 때문에 많이 떨어질 거다라는 느낌보다는 오늘 같은 느낌 아시죠? 예, 긴 연휴를 앞두고 아무 주도주도 없고 아무 거래대금도 없고 그간 많이 올랐던 건 조정받고 많이 떨어졌던 건 아무 이유 없이 올라가는 그런 약간 흐리멍텅한 조정장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미국 정부 셧다운 때문에 무서워요 하시는 분들은 연휴 전에 파시면 되고, 에이 셧다운은 뭐 연례 행사고 기간이 중요하지 언제까지 뭐 문 닫을지가 중요하지 그냥 일단 나는 가볼게 라는 분들은 그냥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무겁게 생각하진 않아요, 사실은. 자, 어제입니다. 어제부터 중국의 이제 단체 관광객 3인 이상이면 무비자 입국 허용이 진행이 되는데 내년 6월 말까지 진행이 됩니다. 여기서 힌트를 좀 받아가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제가 오늘 이제 말씀드리는 건 연휴가 지나거나 아니면 연휴 전에 미리 담아둬야 되는 테마를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게 뭐냐면, 자, 무비자 입국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비자 입국이라고 하면 여행, 호텔, 면세점, 백화점 이것만 떠올리실 텐데, 제가 봤을 땐 여행, 호텔, 면세점, 백화점은 지금 주가가 다 올라와 있어요. 특히나 호텔, 여행, 뭐 백화점, 뭐 신세계, 현대백화점 우리 공부 많이 했죠. 많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가장 많이 안 올라온 게 화장품. 예. 중국 무비자 때문에 화장품이 올라가진 않을 겁니다. 어느 정도의 그냥 플러스 알파 정도의 기간은 있을 텐데 이런 재료를 통해서 화장품이 한번 또 관심받기 시작하면 아마도 하반기에는 화장품이 주도주가 또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예, 그 이유 중에 첫 번째는 추석 연휴가 끝나면 실적 발표가 시작이 됩니다. 삼성전자 시작으로. 그러면 화장품의 수출액이 나오게 되고 지금 뭐 APR 3분기 실적 좋게 나올 거다라고 얘기 나오는 건 시장에서 우리한테 힌트를 주는 겁니다. 아, 나머지 화장품주들도 실적이 좋겠구나. 근데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내가 화장품주를 골랐는데 그 화장품주만 실적이 좀 안 좋대요. 그래도 가져가 볼만해요. 예, 4분기에 또 좋을 수 있으니까. 그만큼 현재 우리나라 물론 뭐 반도체, 자동차 뭐 이런 2차 전지만큼의 수출액은 나오지 않죠. 왜 그러냐면 뭐 반도체 하나당 몇 천만 원, 자동차 하나당 몇 천만 원, 뭐 화장품은 뭐 몇만 원 하기도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절대적인 금액은 작지만 어쨌든 성장률이 전년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건 저는 화장품이라고 보고 있고, 거기에 또 실적 발표 시즌이 오면 건기식이라고 부르죠. 건강기능식이 우리나라가 지금 중국에다가 수출하는 게 어마무시합니다. 예, 관련된 건 뭐 노바렉스, 콜마비NH 뭐 이런 종목들, 서흥 같은 종목들을 보시면 되는데, 화장품이 나는 좀 식상해라고 한다면 건강기능식, 건기식까지 여러분들 테마에 꼭 공부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아시겠죠? 그 다음에 계속 제가 요즘에 조금 예민하게 봅니다. 원래는 환율을 좀 예민하게 보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근데 어제 야간 선물에서도 1,400원이 돌파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오늘 주간에도 1,404원까지는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원달러 환율은 야간 선물이 더 중요해요, 주간보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의 야간 선물 시장에는 미국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제 원화와 달러를 트레이딩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원달러, 그러니까 달러를 트레이딩 하는 사람들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야간 시장에 더 많다. 그래서 1,400원 위쪽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건 조금 불안 요소긴 해요. 예, 그래서 일단은 연휴 전에는 조금은 보수적은 아니지만 그냥 흘려 보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과 같은 분위기가 아마 내일 모레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예, 어저께처럼 급등이 나온다, 저번주 금요일처럼 급락이 나온다, 그럴 확률은 굉장히 적고,
그냥 흐지부지하게 횡보하면서 이도저도 아니게 끝날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자, 오늘 강세업종 정말 오랜만에 조선업종 많이 올라갔고요. 현대중공업 필두로 조선업종들 전체적으로 좀 좋았고, 방사는 오전 시장부터 좋았습니다. 뭐 현대로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5% 가량 올라가주면서 전체적으로 조선방산 특별한 이슈가 있지 않았지만 어쨌든 기존의 조방어는 계속해서 트래킹 하셔라 라고 말씀드렸다시피 조선방산 오늘 좀 괜찮은 흐름. 네, 유리기판이 어저께 이어서 계속해서 좋은 흐름 나옵니다. 유리기판에 대한 이슈는 애플과 테슬라가 유리기판 도입을 타진시킨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유리기판 뭐 JNTC, SKC, YC캠 뭐 이런 종목들이 올라가는데, 사실은 유리기판 테마는 매수하시기가 쉬운 테마는 아니에요. 왜냐면 유리기판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양산이 되려면 당장 내년에 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전고체 배터리보다 늦은 테마기 때문에 테마성으로 손이 빠르신 분들만 대응하시는 거를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크게 저는 좋아하는 테마는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자, 그 다음에 약세업종 스테이블코인, 요사이 한 이번 주 내내 스테이블코인들이 상당히 뜨끈뜨끈 했는데 오늘은 좀 조정폭이 깊습니다. 조정폭이 좀 나오는데 여전히 살아있는 테마라고 보여지고, 남북경협주도 약세업종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여러분들께 남북경협주들을 많이 설명드리지 않는 게, 이것도 말 그대로 테마성에 좀 너무 스피디한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쉽지는 않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여행주들이 계속해서 약세업종입니다. 어저께 뭐 이슈를 들어보면 호텔신라가 에이펙 중국 정상회담 때문에 시진핑 주석이 호텔신라로 온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호텔신라의 예약을 안 받았는데 그 예약을 중국에서 또 취소했다 그러네요. 예. 그러면서 호텔신라는 여기서 뺨 맞고 저기서 뺨 맞고 해서 호텔신라가 좀 약세를 보이면서 전체적인 여행주들 좀 내려왔고, 화장품주들도 어저께 약간 반등을 해주나 싶더니만 어제 올라간 만큼 오늘 좀 떨어져 주는데, 역시나 약세업종에서 보자면 제가 봤을 때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화장품입니다. 네, 화장품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꼭 연휴 전에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목요일날 담아놓으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화장품주의 대장주라고 얘기했던 APR이 먼저 선두적으로 튀어나갔기 때문에 아마도 실적 발표 시즌이 되면 뭐 코스맥스, 코스메카 코리아, 아니면 뭐 아모레퍼시픽 뭐 이런 종목들, 달바글로벌, 실리콘2 이런 종목들이 실적이 괜찮게 나오게 되면 화장품의 중심 테마가 움직여줄 수가 있어요. 화장품 테마가 매력 있는 게 뭐냐면 한번 움직일 때 5% 이상씩 막 쭉쭉 뽑아주기 때문에 지금은 화장품 테마에 대해서 주가의 위치도 굉장히 부담스럽지 않은 위치다. 그래서 아마도 연휴가 지나고 나면 반도체는 반도체대로 쭉 갈 겁니다. 그렇지만 화장품도 같이 이렇게 곁들임식으로 주도 테마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주식 레벨업의 주제는 긴 연휴 전에 일단 어떠한 업태, 어떠한 섹터를 미리 좀 선점할지 힌트를 많이 드린 것 같으니까요. 여러분들 꼭 끝까지 참석해 주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물러가고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